민지 엄마 안녕. 갑자기 친구 추가해서 미안해. 잘 부탁해. 저기 죄송한데 누구시죠? 유치원 관계자신가요? 죄송해요. 저 민지랑 같은 반 하율이 엄마예요. 그냥 정하라고 이름 불러도 돼. 네. 근데 죄송한데 저랑 거의 초면 아니신가요?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죠? 그리고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 긴급 연락 리스트를 몰래 봤거든. 내가 민지 엄마랑 얼마나 친해지고 싶었는지 몰라. 그냥 현주 씨라고 불러도 될까? 그건 상관없는데 왜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현주 씨가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리더 같은 존재잖아. 쭉 멋있다고 생각해왔거든. 남편분도 되게 멋진이라는 것 같길래 꼭 친해지고 싶었어.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뭐 리더 같은 게 아닌데요? 에이,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 다른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좋겠다. 네, 시부모님 결혼 30주년을 축하해드릴 겸 여행이나 갈까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난 벌써 몇 년째 여행을 못 가봤는지 몰라. 내가 또 싱글맘이거든? 애 때문에라도 주말도 없이 일해야 돼서 여행 같은 건 엄두도 안 나더라고. 그러시구나. 정말 부럽다. 언제 가? 몇 박 정도 하는데? 비행기로 가는 거 맞지? 이번 달 말 연휴 때 4박 5일로 다녀올 생각이에요. 당연히 비행기로 갈 거고요. 4박씩이나? 여유롭게 즐기다 올 수 있겠네. 게다가 비행기라니. 나나 하율이나 비행기는 타본 적도 없어. 민지도 같이 가는 거야? 네, 데리고 갈 거예요. 숙박하는 곳 근처에 아이들도 놀 수 있을 만한 레저 시설이 있어서 민재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우리 하율이도 그런 데 데려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정말 너무 부럽다.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추천드려요. 제주도라서 밥도 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여행까지 갈 정도의 돈은 없어. 난 싱글맘이다 보니까 애 데리고 여행 가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네. 그래도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열심히 절약해서 돈 모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여행 가기 위해서 절약도 많이 했는데 못하실 건 없지 않을까요? 나도 이번 달 연휴 때 일 쉬거든? 그니까 하율이 데리고 멀리 나가볼까 싶어. 잘 되셨네요. 따님도 되게 기뻐하겠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왜 이리 눈치가 없어? 내가 굳이 말을 해줘야 돼? 우리도 여행 가는 거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네? 내가 좋겠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보통 같이 가시겠어요? 같은 말 정도는 나오지 않아? 따라간다고 하면 모양새 빠지니까 돌려 말한 건데 현주 씨도 참 둔하다. 네? 저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정아 씨네 가족을 저희 가족여행에 부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가 서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아니, 방금 전에 막 카톡 친구 된 참 아닌가요? 심지어 평소에는 대화도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고요. 그저 아이들이 같은 반이라는 공통점 빼고는 딱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데? 비행기는 어디서 탈 거야? 짐 챙겨야 되니까 미리 알려줘. 아니, 전 같이 가자고 한 적 없어요. 뭐? 그렇게 나한테 여행 간다고 자랑해서 기대하게 해놓고 안 데려간다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 딱히 자랑한 적 없고요. 애초에 이번 여행은 시부모님을 위한 여행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하면 불편해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불편해. 괜찮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은 미리미리 알려줘. 당연히 돈은 현주 씨가 다 내야 된다. 난 싱글맘이라서 돈이 없단 말이야. 네? 돈까지 저보고 내라고 하실 생각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여행은 여럿이서 가야 재밌는 거잖아. 나는 현주 씨네 여행을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행비 정도는 감사히 내줄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하율이가 민지를 좋아한다나 봐. 어쩌면 같이 여행 갔다가 서로 친해질지도 모르겠네. 민재도 같이 놀 친구 생기면 좋잖아. 좋은 점밖에 없구만 뭘. 하여튼 잘 부탁해.
뭘 잘 부탁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왜 가족여행에 친하지도 않은 남을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심지어 돈을 다 제가 낸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가족끼리만 가는 여행이잖아요. 남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면 복 달아난다. 하여튼 따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몇 주 후. 현주씨, 지금 어디야? 어디로 모이는지 정도는 알려줘야지. 돈도 안 줘서 비행기도 내 돈으로 샀잖아. 현주씨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돈 꼭 줘야 돼. 진짜로 오셨어요? 어이가 없네. 전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정아씨가 멋대로 따라오신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이미 숙소 앞까지 왔는데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대면 들여보내주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원하시는 대로는 안 되겠지만요. 몇 분 후. 아니 현주씨, 나 혹시 숙소 잘못 알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숙소가 어디야? 프론트에 가보니까 예약이 없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 아니 그니까 프론트에서 현주씨 이름 말했는데 그 이름으로 예약된 건 없다던데? 그야 그렇겠죠. 전 그 숙소에서 지내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분명히 다른 애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K펜션이라면서. 쉽게도 믿으셨네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K펜션에서 지낼 거라고 한 건 제가 애엄마들한테 흘린 거짓 정보예요. 저번에 저한테 연락하셨을 때 왠지 정말 따라오실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거짓 정보를 흘려놨거든요. 저희는 다른 리조트를 빌렸어요. 애초에 펜션에서 지낸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고요. 뭐? 아니 그럼 나를 속였단 소리야? 속였다니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분명 거부했었죠. 그런데도 그쪽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길래 그냥 알아서 헛소가도록 둔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게 따라와서 여행을 망치면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여행 일정을 직접 알려주지 않았을 때 눈치껏 알아들으셨어야죠. 이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해놓고 방치할 셈이야? 어린 애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 리조트인지 뭔지 위치 빨리 알려줘. 지금 가게. 알려드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정아씨 모녀를 돌봐드려야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모처럼 놀러 오셨으니까 K펜션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아이들한테도 참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여행비든 식비든 당연히 다 내줄 줄 알고 카드조차 안 챙겨왔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데려간다고 한 적도 돈을 내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돈이 없으시면 돌아가시든 노숙을 하시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어린애기를 노숙시키란 얘기야? 피도 눈물도 없어? 나처럼 자식을 둔 엄마로서 아무 생각도 안 드냐고. 상식도 없는 부모를 둔 게 불쌍하기는 하죠. 따님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2번 다시는 이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시끄러워! 애초에 여행 간다고 자랑한 쪽이 잘못한 거잖아. 돈 좀 있다고 나처럼 없이 사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야. 피해망상도 정도껏 하시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히 챙겨드릴 생각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잠깐만, 돌아갈 돈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돌아갈 비행기 값이라도 좀 줘. 아니 빌려줘. 아니요, 거절할게요. 알아서 해결하시든 하세요. 서로 즐거운 여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만. 그 후 저는 정아씨를 차단하고 남은 여행을 즐겼습니다. 정아씨는 겨우 집으로 돌아갔고 제게 속았다면서 유치원 엄마들한테 저의 뒷담화를 했지만 사실 제가 미리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카톡으로 유치원 엄마들에게 보내놓았기에 오히려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정아씨의 전 남편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분은 그런 상식도 없는 여자에게 딸을 맡길 수는 없겠다고 하면서 하유리를 다시 데려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뒤면 40이 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모 기업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중간에 육아 휴직했던 거 빼면 15년째네요. 모처럼 남편의 배려로 휴일을 맞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김에 사연을 써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윤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 20년 넘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제 트라우마를 아주 통쾌하게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제 입지도 다지게 되면서 조금 더 내면이 단단해지게 되었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가족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야, 이지혜. 너 오늘도 도시락 안 싸왔어? 또 매점 가서 빵 사 먹게? 요즘 입맛이 없어서. 와, 진짜 웃긴다. 야, 그냥 돈 없어서 못 먹는다고 말해. 나한테 밥 한 끼만 주세요. 하면 도시락 양보해 줄게. 이러지 마. 서로 피곤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인연 좀 보게? 너야말로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너 때리기라도 했냐? 점심에 도시락도 못 사온 친구가 걱정이 돼서 몇 마디 한 것뿐인데.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네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야, 내가 어떻게 상관을 안 하니? 너처럼 밥맛 떨어지게 하는 애랑 어떻게 한 교실에서 겸상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어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따질 거면 일찍 죽은 네 부모나 탓해. 너 보조금인지 뭔지 떨어졌지? 그리고 너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왜?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 싹수 없는 년 뻔뻔하네. 야, 너 학교에서 주는 지원금 다 우리 돈이잖아. 그 어려운 학우들한테 주는 지원금이었나? 우리가 내는 돈에서 너한테 가는 건데 당연히 우리 도움받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난 전혀 안 부끄러운데. 내가 부끄러운 건 자기 주제도 모르는 너야. 너 요즘 내가 봐주니까 아주 만만하지? 오늘 초상 좀 치를까? 어? 나한테 이러지 마. 부탁이야. 정말 쥐 죽은 듯이 학교 다닐 테니까 제발 건들지 좀 말라고. 아, 너무 웃긴다. 야,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관심 끊을 것 같아? 내 심심풀이 땅콩인데 그건 포기 못하지. 넌 영원히 내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줄게. 나랑 평생 함께하자. 저는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왕래하는 친척도 없었기에 학교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1,000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고 겨우 단칸방 하나 구해 살 수 있었죠. 지원금을 합하면 40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식비, 공과금, 집세를 해결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학교에 지원이 있어서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동창 중 하나가 주도적으로 저를 따돌렸는데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고3이었던 시절 저는 참다 못해 그 동창을 학폭으로 신고했고 더는 학교에서 그 동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장학금을 준다는 전문대에 진학했어요. 지혜씨, 비서팀에서 일한 지도 벌써 2년째지? 네, 본부장님. 살펴주신 덕분에 금방 적응했어요. 2년 차치고는 업무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고 있지. 지금 하는 일은 괜찮아요? 이번에 새로 오신 최 이사님이 좀 까탈스럽죠? 아니에요.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엄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고. 본부장님은 그거 모르시죠? 최 이사님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테 우상이에요. 최 이사님이 그 정도라고요? 네. 스스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셨잖아요. 제 나이 때 회사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신 스토리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걸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랍니다. 지혜씨 말하는 것도 예쁘네요. 최 이사님은 든든한 비서둬서 좋으시겠어.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많이 배워야 하는걸요. 실장님한테 아직도 많이 혼나요? 이 실장님이 아직도 많이 혼내요? 많이는 아니고 제가 실수하면 가끔 혼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달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씨는 성격도 좋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나저나 그때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 내가 알려준 대로 회사 지원은 받고 있나요? 주거 지원 해주는 게 있어서 근처 오피스텔로 숙소 융통해 줄 텐데. 네.
안 그래도 올해 초에 살던 집 계약 만료되어서 숙소 신청하고 지난달에 입주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 해결됐으면 그만이죠. 왠지 모르게 지혜 씨는 챙겨주고 싶단 말이지. 이번 주 금요일에 비서팀 회식 있는 거 알죠? 그거 잊지 말고 꼭 참석하도록 해요. 그날 일정이 늦어지지만 않으면 최대한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내가 최 이사님한테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 씨가 좋아한다는 곱창 전골집으로 예약했어요. 저는 전문대에서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학비 걱정은 없었지만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가끔 주인집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주말에 아이를 봐주면서 섭섭지 않게 용돈벌이도 했고요. 그렇게 운이 좋았는지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비서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업무를 익히느라 누군가를 전담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2년차가 되니 본격적으로 업무 배정도 받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시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죠. 업무적으로 워낙 부딪힐 일도 많았고 저에게 업무 교육을 해준 사람이 남편이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걸 계기로 남편과 인연이 다 연애를 시작했고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비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죠?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야.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래도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결혼 상대로 좋게 봐주실지. 중요한 일 앞두고 왜 그런 생각을 해? 지혜 씨가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본부장님이라고 할 거야? 이제는 이름 좀 부르라니까. 이미 습관이 돼버린 걸 어떡해요. 그나저나 너무 떨려서. 곧 다 와가. 우리 부모님 보고 너무 놀라지 마. 왜요? 뭐 있어요? 아니, 먼저 말해줄까 싶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 지혜 씨한테 말 못한 게 있거든.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가 본부장님 집이에요? 많이 놀랐지? 잘 사는 집이겠거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어머님, 아버님 걱정돼요. 저랑 너무 비교되네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자. 사람이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해?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청규랑 만난다는 아가씨구나.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지혜라고 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일찍 찾아뵀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청규도 바쁘고 회사 일 바쁜 건 내가 더 잘 아는데. 비서팀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참 예의 바르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들어와서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는 천천히 나눠요. 그나저나 놀란 것 같은데 물부터 마실래요? 네.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 일단 물 좀 마셔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혹시 지혜 씨 화난 거야? 본부장님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저한테는 부담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어요?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말할 타이밍도 놓쳤고 차라리 부딪히는 게 낫다 싶었어. 부모님도 나도 지혜 씨랑 가족이 되고 싶어. 그동안 나 겪어봐서 알잖아.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그래도 이건 너무 차이나는 결혼이잖아요. 보통 TV 보면 서로 도움이 되는 집안끼리 하던데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돼요. 그저 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 지금 내 진심 무시하는 거야? 나 당신 사정 다 알고서도 사랑했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니 화 좀 풀고 대화 좀 해. 나한테 시간을 좀 줬으면 해요. 아무래도 너무 복잡해서. 생각 정리할 시간 좀 줘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 못할 상황도 아닌데 당신이 그러는 이유 솔직히 이해가 안 가. 하지만 내가 미리 말 못한 죄가 있으니 당신이 생각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고마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나도 좀 놀래서 그렇지.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겪었으니까요. 바로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 소유주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궁궐 같은 집,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시부모님. 정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기에 저는 현실의 벽이 두려워 그만 주춤거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희는 한 달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죠. 얘, 세아가 회사가 바쁜데 내가 괜히 불러낸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바깥에서 어머니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날 이후로 네가 계속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왔어. 많이 놀란 것 같던데 진정은 된 거니? 솔직히 진정이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랑 청규 씨가 너무 비교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얘, 세아가 천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 배경을 중요시하지 않는단다. 네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해. 놀란 마음은 당연하지만 우린 정말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어머니, 저 정말 청규 씨한테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처럼 귀한 사람이 우리 집 식구가 된다는 건 정말 축복받을 일이야. 다 만날 인연이니까 만나는 거란다. 솔직히 너 사연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가 자초한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올바르게 자라온 것만 봐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오늘 너를 찾아온 건 사과하고 싶어서야. 사실 내가 천규한테 미리 말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너한테 진심이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생각 정리 좀 잘하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미리 말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시간이 되면 식사까지 하자고 하겠지만 젊은 사람 시간 뺏을 순 없지. 천규한테 말해놓았으니 같이 식사해. 난 이만 가보마. 네, 어머니,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제 아픈 과거를 다독여 주시고 사과까지 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어요. 이런 사람들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한다면 참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걸 다 아시고도 저를 감싸주셨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소 수수하게 하고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딸 같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친모며 그 이상으로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도 낳고 육아와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제가 30 중반이 훨씬 넘는 나이가 되었어요.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을 볼 생각에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근데 막상 동창회에 참석하니 제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저를 괴롭혔던 동창이 있었거든요. 어머 지혜야, 오랜만이다. 근데 너 꼬락서니가 왜 그래? 안녕 진이야.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내 이름도 기억해주고 아주 영광인데? 난 잘못 지냈어. 너 때문에 강제 전학당하고 내가 아주 피가 말랐거든? 그러는 너는 편안히 잘도 살아왔나 보다? 피부에 광도 나고 돈 좀 버나봐?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 그때 일은 과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봐. 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세월이 흘렀어도 넌 여전히 찐따 이지혜야.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하던 년이 어른 됐다고 달라질 줄 알았냐? 왜 또 시비야? 어쭙자는 시비 걸 거면 그만둬. 여기 기분 좋게 온 자리고 망치고 싶지 않아. 너 많이 컸다? 그래, 다른 친구들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 기념으로 내가 참아줄게. 근데 너 옷이 그게 뭐냐? 피부에 돈 투자한다고 옷은 전혀 신경 못 썼나 보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번엔 어떤 시비를 걸려고. 그리고 거지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이젠 어렵게 살지 않아. 그때 네가 자극해준 덕분에 이 약물고 일했거든. 덕분에 이런 호사도 누리고 사네. 명품도 없으면서 무슨 호사를 누려? 야, 내일 모레 40씩이나 돼서 몸에 걸쳐져 있는 명품도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서. 남편이 사준 것들인데 브랜드를 잘 몰라.
그리고 난 그런 사치 부리는 거 질색이야.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나이 땐 샤넬, 루이비통은 기본 아니야? 하긴 넌 바라보기도 힘든 브랜드지만 이거 어때? 내 샤넬백 부럽지? 하나도 안 부러워. 네가 말하는 기본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는 사람 대하는 기본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인연이 사람 오랜만에 보더니 기고만장하네. 너 뭐 잘못 먹고 왔냐? 얘들아 얘 하는 꼬락서니 좀 봐.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 좀 해. 이제 철없는 중고등 학생 아니잖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유치하지도 않니? 유치하기는 개뿔. 네가 주제 넘은 짓 하고 있는 거지. 주제도 모르고 어디로 와? 너 친한 동창들이라도 있어? 너 친구 한 명도 없었잖아.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실컷 떠들어. 나는 나대로 즐기다 갈 테니까. 나이 들어서도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답도 없다. 나도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서로 조용히 있다 가자. 그래,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라. 네가 언제 이런 고급 술집에 와보겠니? 우린 다음에 따로 보자. 알겠지? 그래, 그럴 수 있으면 그러자고. 앞으로도 그렇고 너한테 기죽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동창회 내내 찝찝한 기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면서 왜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요. 저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으니 남편이 다가와 묻더군요. 이미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던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는 떨쳐버릴 때도 됐다면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돕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냈고 조금 더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몇몇 동창들에게 따로 보자며 연락했고 아니나 다를까 저를 괴롭혔던 동창도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호텔 레스토랑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기로 하고 모이게 되었죠. 이지혜, 오늘 먼저 보자더니 의외인데? 지난번에 동창회가 아주 아쉬워서 한턱 내려고 보자고 했지. 그래도 나한테 말이라도 걸어준 고마운 친구들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내가 이런 자리에 와야지 누가 와? 근데 정말 네가 쏠 거야? 나라 돈으로 겨우 먹고 살던 네가 웬일이래? 남편 옆에 두고 굳이 그런 이야기 하고 싶니?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지? 여보, 인사해. 내가 지난번에 말한 없이 살았던 친구. 내가 많이 데리고 놀아줬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남편 대기업에 다녀. 너도 어디 회사에 다닌다며? 이직하고 싶으면 이야기해. 혹시 알아? 우리 남편이 꽂아줄지. 그래? 기회가 되면 연락할게.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는 나한테 쓸데없는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야,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너 명품 살 돈은 여전히 없나 보네. 너희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얼굴 하나 안 비치냐? 중요한 자리에 오면서 로고 박힌 명품 하나 정도는 걸쳐야지. 내가 보는 눈이 없나 보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라 그런가? 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 별로거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나저나 네 남편은 언제 와? 글쎄, 금방 온다고 했어. 오늘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늦어지나 보다. 야, 뭐 하는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초면인데 늦는 건 무슨 경우야? 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념 없는 건 여전하네. 개념 없는 건 너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도 그딴 소리가 나올까? 뭐? 누구긴 만년 찐따 이지혜지. 아무튼 네 남편 면상 좀 보고 자리 떠야겠다. 시간 아깝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람? 여보, 얘 학창 시절이랑 변한 게 없어. 내가 자주 말해줬던 이유 알겠지? 그래. 근데 자리도 자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보는 눈도 있고 말이야. 아휴, 당신도 참 주변 의식하는 것 좀 그만하라니까? 당신처럼 잘난 사람이 어딨다고. 야, 이지혜. 아무튼 네 남편도 기대된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잖아. 진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기 전에 닥쳐. 너처럼 수준 이하인 애들 내가 뭐 무섭다고 기죽어 있었나 몰라.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네요. 아니 사장님, 누가 사장이라는 거야? 얘 남편이 사장이라고? 인사해. 내 남편이야. 그쪽은 우리 남편을 아나 봐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사장님 회사입니다.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그럼 비서팀 이 실장도 잘 아시겠네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사장님 부인 되시기도 하고.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여보, 왜 그래? 얘가 뭔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당신 눈치 좀 챙겨. 우리 회사 사장님이셔. 이분은 사모님이자 비서실장이시고. 뭐? 야, 너 그냥 회사 다닌다며. 너 거짓말하는 거지? 글쎄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네 남편 태도 보면 알 거 아니야. 인사가 늦었네요. 당신 남편 사장 김천규라고 합니다. 여기 제 명함이고요. 제 아내 동창분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 이 자리에는 제가 내도록 하죠. 여보, 지난번에 내가 사준 가방 들고 나왔네. 또 필요하면 말해. 참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기요. 로고 박힌 명품 같은 건 취급 안 하시나 봐요. 조금 무례하신 거 아닌가요? 로고 없다고 무시당해야 하는 건 아닌데. 뭐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어렵게 구한 마리지 앤느 한정판이라. 마리지 앤느? 참 가당치도 않아 정말. 여보, 우리 그만 일어나자. 그래. 진이야, 우리 다음에 보자. 그날 남편 덕분에 기도 살고 제 입지도 다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처음으로 동창의 길을 눌렀기도 했고 약간의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몇몇 동창들은 제게 대놓고 아부하기도 했지만 더는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그 동창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잔뜩 날이 선 목소리였고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군요. 회사 앞 카페에서 보기로 하고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야, 이지혜. 너 그날 아주 얼굴 폈더라. 사람 엿먹이니까 좋냐? 내가 널 엿먹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숨기고 살아? 너 신분 세탁이라도 한 거야? 어떻게 네가 이런 부잣집에 시집을 가냐고. 주제를 알아야지. 너 말 조심해. 만날 인연이니까 만난 거지. 내가 너처럼 인생 막 사는 줄 아니? 야, 너 뭘 믿고 까불어? 나? 난 날 믿고 까불어. 나 예전처럼 더 이상 당하고 살진 않아. 말 함부로 하는 버릇부터 고쳐. 지금은 내가 갑인 것 같은데? 뭐?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갑은 나야. 넌 언제나 찌질한 이지혜일 뿐이라고. 이게 어디서 훈수질이야? 내가 그동안 왜 참았나 싶다. 그땐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지금은 너랑 상황이 다른데. 내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던 거? 근데 어쩌니? 난 이제 지렁이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나로서 너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 미친년이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어디서 기어올라? 예전처럼 사과하고 머리 숙이면 우리 모임에 끼워줄게. 그 모임 곧 해체되지 싶은데? 네가 무슨 수로? 해볼 테면 해봐. 내가 네 민낯을 까발려버릴 거야. 너야말로 해볼 테면 해봐.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줄게. 동창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몰랐고 저에게 예전처럼 굴려고 하더군요. 결국 전 동창의 말대로 남편에게 부탁해 동창 남편을 지방 공장으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더 이상 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상처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동창은 남편이 좌천되고 나니 회사까지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갑질이라고 글까지 올린다며 협박했는데 막상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제가 꿈쩍을 하지 않으니 꾸르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창을 정말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집에도 찾아오고 난리였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동창 남편은 당분간 서울로 올라오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좌천된 게 아니라 회사 일하면서 이것저것 잘못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서로 끝은 알 수 없는 거고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연이니까요. 저는 이제 한시름 마음의 짐을 덜고 조금은 편하게 지내볼까 합니다. 더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안 좋은 기억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번 기회에 훌을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새 인생 시작하고 싶어요. 여전히 워킹맘으로 회사 일하랴, 육아에 힘쓰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만족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기분 느껴보는 것도 의외로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